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사랑만 있으면 재혼도 행복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5개월 만에 저는 냉장고 문을 열고 울어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아닌 그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58살 작년 봄에 재혼한 여자입니다. 한 번은 실패했지만 저는 사랑이 인생의 2번째 기회를 줄 거라 믿었어요. 아, 그때만 해도 정말 순진했죠.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남편은 제 또래보다 조금 어린 54살. 아내를 암으로 먼저 떠나보냈다는 말에 괜히 더 짠해졌죠.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면서 제 마음이 한없이 부드러워졌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제가 호구가 되기 시작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와 처음 만났을 때는 오랜 친구 같은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하지만 식사 후엔 설거지를 자청했고 차 문도 꼭 열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아유, 남자가 이렇게 섬세할 수도 있구나 싶어서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죠. 우리 남편은 말이야 하면서 말이에요. 우리 둘 다 자녀 없이 살아온 터라 주말이면 동네 시장에서 반찬을 같이 고르고 집에선 함께 TV를 봤습니다. 젊은 시절엔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좋았어요. 어떤 감정의 짐도 없고 비교도 없고 딱 우리 둘만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첫 결혼은 어린 나이에 한 거라 뭘 알았겠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서로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본 어른끼리의 만남이었으니까요. 결혼 후 저는 남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전 아내가 쓰던 물건은 거의 다 정리했어요. 마음 편히 쓰셔도 돼요. 라고 말했죠. 그 말 하나에 저는 더 믿게 되었어요. 아, 이 사람은 과거를 떠나 새 출발을 하려는구나.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런 줄 알고 싶었어요. 그 집에서 새 살림을 차리며 이제 정말 내가 이 집의 주인이구나 하고 뿌듯해했죠. 침실 커튼도 새로 달고 거실 소파 커버도 제 취향으로 바꿨어요. 마치 새 둥지를 트는 새처럼 설레고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런데요, 그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던 그 신뢰가 어느 날 김치통 하나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김치통 하나가요. 세상에 김치통 하나 때문에 제 인생 이막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제 눈이 뜨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나 봅니다. 아직은 몰랐어요. 그 작은 균열이 얼마나 큰 태풍의 전조인지를. 이 집은 반듯하게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 물건이 들어가도 집이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뭐가 이리 허전하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욕실 선반은 비어 있지만 꼭 누군가의 자리 같았고 거실 장식장엔 아무 장식이 없는데도 무언가가 사라진 듯한 자리가 보였어요. 이상하네, 정말. 마치 누군가 급하게 짐을 빼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니면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을 정도로요. 여보, 이 장식장 위에 뭐 올려둘까? 제가 가지고 온 도자기 화분이라도. 아니야. 그냥 비워놔. 먼지만 쌓여. 그의 대답은 언제나 짧았고 침묵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과묵한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조금 답답했어요. 대화 좀 해보자고, 여보. 속으로 소리쳤죠? 어느 날은 아랫집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며 말했어요. 이 집 원래 조용했는데 요즘 웃음소리가 들려서 좋아요. 그 아내분 아주 살뜰하셨거든요.
참, 그분이 담가놓은 깍두기 맛은 아직도 못 잊겠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넘겼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깍두기, 냉장고는 제가 다 정리했는데, 아주머니, 혹시 언제쯤 만드신 건지 아세요? 아이고, 석 달쯤 됐나? 그때 나눠주셨거든요. 정말 맛있었어요. 석 달? 그럼 제가 이사 온 후잖아요? 그날 밤 머릿속이 복잡해진 저는 조용히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한번 제대로 뒤져보자. 마음 먹고 구석구석 살펴봤어요. 그리고 맨 아래 서랍칸, 평소 사용하지 않던 회색 김치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은밀하게 꺼내며 두근거렸어요. 마치 탐정이라도 된 기분이었죠. 뚜껑을 열었을 때, 어머, 이게 뭐야? 그 안에는 깍두기가 아닌 메모지 하나와 낯선 향수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지를 펼쳤을 때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거기엔 여자의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거든요. 여보, 내가 없어도 이 향수 냄새로 나를 기억해줘. 사랑해. 이게 대체? 향수병을 들여다보니 아직 반이나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죠. 남편이 말했던 다 정리했다는 건 거짓말이었다는 걸요. 으악, 당장 따져봐야겠어. 속에서 불이 났어요. 이 나이 먹고 이런 일을 당할 줄이야. 손에 쥔 메모지는 오래된 종이였어요. 누렇게 바른 게 제법 오래된 모양이었죠. 손전등을 켜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여보, 이것만은 버리지 말아줘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땐 우리가 담근 김치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뭐라고? 글씨는 둥글고 따뜻했어요. 마치 초등학교 선생님이 쓰는 글씨체 같았죠. 그런데 그게 더 기가 막혔어요. 서명 대신 작은 하트 표시와 은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정이? 그 순간 저는 퍼뜩 깨달았어요. 이 집은 아직도 그 여자의 공간이라는 걸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머리가 띵해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쾅 친 것 같았죠. 저는 냉장고 문을 닫지 못한 채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싶었어요. 그때 남편이 방 안에서 나와 말했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창백한데. 은정 씨 누구예요? 메모지를 흔들며 물었더니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말이죠. 그 질문에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입만 벙글벙글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이런, 들켰구나 하는 표정이었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말했어요. 내가 다 버렸다고 했죠? 거짓말이었어요. 몇 개는 못 버리겠더라고요. 거짓말? 그래요. 거짓말. 아니, 그럼 저는 뭐예요? 바보예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화가 나서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당신이 다 정리했다고 해서 믿고 들어온 건데 이게 뭐예요? 저를 완전히 속인 거잖아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이 나이에 이런 치욕을 당하다니. 당신 아직도 그 사람을 못 잊은 거죠? 그럼 저는 뭐예요? 대체품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죠. 똑바로 대답해요. 은정 씨가 누구냐고요? 이제야 제 인생의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건가 싶었어요. 세상에 58살에 이런 막장 드라마를 찍을 줄이야. 그날 이후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알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녀에 대해 아는 척을 했거든요.
가끔 찾아오던 남편의 직장 동료가 그랬어요. 아, 은정 사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직도 꽃꽂이 하세요? 예, 은정 사모님이요? 어, 아, 그제야 눈치채고 당황하더라고요. 교회 권사님도 그랬어요. 은정이가 만든 떡국은 정말 맛있었는데. 아, 미안해요. 깜빡했네요. 심지어 아파트 경비 아저씨까지. 백이호 사모님, 예전처럼 꼭 가져다 주실 건가요? 하더라고요. 결국 모두가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저만 완전히 바보처럼 몰랐던 겁니다. 아, 전에 사모님은 매주 일요일 꽃시장도 가셨죠. 온 아파트에 꽃향기가. 그분은 음식 솜씨가 참 좋았어요. 집안이 항상 김치 냄새로 가득했지. 맞아요, 맞아. 그분이 나눠주신 깍두기. 그들이 한마디씩 할 때마다 제 가슴이 찔렸어요. 아, 나는 정말 투명 인간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들의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들이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은정이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나는 뭐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인가?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이 집에서, 이 동네에서, 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서 웃을 수 있었던 사람은 그녀였고, 나는 그 기억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구나 하고요. 손님이라니, 내가 이 집 주인 아닌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 없이 혼자 잤습니다. 오늘은 거실에서 잘게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요. 그가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화가 나서도 아니었고요. 그의 과거 속 그림자와 함께 자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침실에 누우면 계속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 침대에서 그 사람과 함께 잤을 텐데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김치 담가야겠어. 이런 얘기도 했을 텐데. 이건 아니야. 정말 아니야. 거실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은정아, 너는 대체 누구냐?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냐?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녀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다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이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으니까요. 나쁜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속이 시원했을 텐데. 이렇게 착하고 사랑받던 사람의 자리에 내가 들어왔다니.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뒤 잠이 안 와서 거실을 서성거리다가 김치통 속 메모지를 다시 꺼내 보았어요. 한 번 더 봐야겠어. 혹시 놓친 게 있나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그 메모지 아래 다른 편지가 접혀 있었어요. 길고 정성스럽게 쓰인 손편지였어요. 이게 뭐지? 손전등으로 비춰가며 펼쳐봤는데 편지지가 꽤 두꺼웠어요. A사 용지 2장 분량이더라고요. 그녀는 죽음을 앞두고 이 편지를 썼던 것 같았습니다. 글씨가 흐릿한 부분도 있고 누군가 울면서 썼구나 싶은 흔적들이 보였어요. 여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이 집에 우리 추억은 남겨졌으면 해요. 이 집 곳곳에 스며 있는 우리의 웃음소리, 다투던 소리, 화해하던 소리들이 당신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읽다가 목이 메었어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좋아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면 더욱 좋겠어요. 그 사람에게 우리 이야기를 감춰주면 더 고맙겠어요. 그래야 그 사람도 편할 테니까. 뭐, 감춰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제발 냉장고만은 열지 않게 해줘요. 그곳은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안식처니까요.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지만 나만의 작은 공간도 남겨주면 안 될까요? 안식처라고? 그 편지를 읽고 저는 울지도 못했어요. 화를 낼 수도 없었고요. 기분이 나쁘다기보다 그냥 나란 존재가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뭐지? 침입자야?
은정 씨는 죽어가면서도 남편을 배려했어요. 새로운 사람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을 위해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참, 착한 사람도 다 소용없구나. 편지를 다시 접으면서 생각했어요. 은정아, 너는 정말 성인이야. 나 같으면 절대 이런 편지 못 써. 죽어도 남편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싫다고 했을 거야. 그런데 묘하게도 은정 씨에게 미움이 생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쓰럽더라고요. 이런, 내가 왜 전철을 동정하고 있지? 하지만 남편에게는 정말 화가 났어요. 당신 부인이 그렇게 배려해줬는데 왜 그 말을 안 지켰어?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빠뜨렸어? 이제 정말 따져봐야겠다 싶었어요. 여보, 나와보세요. 침실 문을 쿵쿵 두드렸어요. 이번엔 제대로 한판 붙어야겠더라고요. 새벽 2시였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부스스한 머리로 나왔어요. 잠옷바람에 눈도 제대로 안 떠진 채로 말이에요. 왜 그래요? 새벽에. 무슨 일이에요? 이거 봐요. 은정 씨의 편지를 확 들이밀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하게 했어요. 이 나이 먹고 이런 일로 떨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이 편지를 받아들고는 거실로 나와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 소파에 앉아서 그를 쳐다봤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의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본 건 처음인 것 같았어요. 남편은 편지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읽었어요. 읽어가면서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하더니 마지막엔 완전히 새파랗게 질려 있더라고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말이에요. 이게 어디 있었어요? 냉장고 김치통 안에 있었어요. 당신이 다 치웠다고 한 그곳에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은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는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거실 한복판에서 말이에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목소리가 완전히 잠겨 있었어요. 나도 잊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버리려고 했는데 손이 안 가더라고요. 잊고 싶었다고요? 제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아무리 새벽이라지만 이웃집에서도 들릴 정도였죠. 당신이 지운 게 아니라 감춘 거잖아요. 그 말에 남편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단호하고 날카로울 수 있는지 본인도 놀란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놀랐어요. 58살 먹고 이렇게 큰 소리 낼 줄이야. 그 여자의 흔적을 고스란히 남겨둔 채 나는 뭐예요? 그 흔적 위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인형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남편이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은정 씨 자리를 대신 채워줄 임시직인가요? 아니면 대역 배우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똑바로 말해봐요. 남편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코까지 훌쩍거리면서 말이에요. 당신을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냥 나한테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3년이라는 게 그렇게 짧지 않잖아요. 시간? 저는 비웃음이 나왔어요. 정말로 하고 웃었어요. 시간이요? 그럼 저한테는 왜 거짓말을 했어요? 다 정리했다면서요? 새 출발이라면서요? 그건 아니에요, 당신. 제 손가락이 남편을 가리켰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화를 낼 줄이야. 이건 시간 문제가 아니에요. 정직의 문제예요. 남편이 고개를 더 숙였어요. 은정 씨가 뭐라고 했는지 읽어봤죠? 새로운 사람한테는 감춰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했어야죠. 아니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던지.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벌떡 일어났어요. 화가 나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지금 두 명을 다 기만하고 있는 거 몰라요? 두 명을요? 은정 씨도 저도요. 은정 씨는 당신이 새로운 사람과 행복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당신은 뭐 했어요? 새로운 사람한테 상처만 주고 있잖아요. 남편이 말문이 막힌 듯 입만 벙글벙글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58살 먹은 제가 이런 치욕을 당해야 해요? 매일매일 보이지도 않는 유령과 경쟁하면서 살아야 해요? 치욕이라니. 치욕 아니고 뭐예요? 저는 매일매일 은정 씨 같지 않다. 은정 씨는 이렇지 않았다 하는 시선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이웃집에서도 다 들을 정도로 말이에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아침마다 냉장고 열 때마다 불안했어요. 또 뭐가 나올까? 하면서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전처의 물건을 못 버린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남편이 저를, 우리 결혼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건 변명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한다는 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도 모두 변명이었어요. 이미 제 안의 믿음은 한겨울 김치통처럼 꽁꽁 얼어붙고 있었어요. 이제 확실해졌네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에겐 제가 없어도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됐어요. 이제 됐어요.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그를 말이에요. 당신은 은정 씨와 계속 사세요. 저는 떠나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짐을 쌀 생각이었거든요. 뒤에서 남편이 여보 하고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가방을 하나씩 꺼내서 옷을 개키며 생각해 보니 참 웃겼어요. 제가 직접 고른 이불, 머그컵, 향초, 작은 화분들. 그 어느 것도 이 집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정말 내 물건 같지가 않네. 마치 누군가의 집에 잠깐 머물다 가는 손님의 물건 같았어요. 아니,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저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가져온 분홍색 이불은 이 집의 베이지색 톤과 전혀 맞지 않았고, 제가 좋아하는 라벤더 향초는 이 집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게,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았어. 하나하나 가방에 넣으면서 씁쓸했어요. 1년 가까이 살았는데 정작 제 흔적이라고 할 만한 건 가방 2개면 충분했거든요. 남편은 말렸습니다. 까지 마요. 부탁이에요. 내가 다 버릴게요. 은정이 물건도 다 버리고 이 집을 완전히 새롭게 꾸밀게요. 이제 와서요? 침대에 앉아서 옷을 개키던 제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오늘 당장 다 치울게요. 냉장고도 새로 사고. 안 돼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요? 왜 안 돼요? 당신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이에요. 당신이 함부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 반응이 예상과 달랐나 봐요. 이 집은 아직도 그녀와 함께 있어요. 나는 제3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제3자라니. 당신이 내 아내잖아요. 아내요? 저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정말 쓰디쓴 웃음이었죠. 종이 위에만 아내지 마음속에서는 아니었잖아요. 전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괜찮아요. 가방 지퍼를 올리면서 말했어요. 저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까
오히려 그녀가 마지막까지 남편을 사랑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죽어가면서도 남편의 앞날을 걱정하고 새로운 사람을 배려해 달라고 부탁했던 착한 사람을요. 은정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응? 모든 사람이 그분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더는 그 사람과 경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질 수밖에 없는 경쟁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무슨 경쟁이에요? 당신을 사랑한다니까요. 사랑이요? 이번엔 정말로 웃었어요. 슬프지만 시원한 웃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거짓말을 해요? 1년 가까이? 그건 됐어요. 이제 됐어요. 현관으로 가방을 끌고 나왔어요. 남편이 뒤따라오면서 계속 말렸어요. 그럼 용서해줘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기회요? 현관 앞에서 돌아봤어요. 전 58살이에요.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 소중한 시간을 불안하게 의심하면서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디 가실 건데요? 제 집으로 돌아가요. 다행히 전세금도 빼지 않고 그냥 뒀거든요. 그때 정말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왜 그때 전세금을 빼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갈 곳이 있었거든요. 혼자 살던 원룸이 그리워지네요. 비좁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으니까요. 전 다시 혼자 살 거예요. 그게 편해요. 혼자 살면 외롭잖아요. 외로운 게 나아요. 유령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요. 그 말에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여보, 이제 여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어요. 앞으로는 그냥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여보는 진짜 부부 사이에 하는 말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봤어요.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지만 왠지 서늘한 이 집을요. 당신도 이제 진짜 추억과 함께 사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거예요. 문손잡이를 잡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그리고 은정 씨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함부로 그분 물건을 뒤졌다고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안식처를 건드려서 정말 미안하다고요. 남편이 그런 말씀 마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저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가방 2개 들고 고개는 꼿꼿이 들고 말이에요. 58살의 제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보자.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온전히 내 모습으로.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어요. 슬프긴 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어요. 이게 해방감이구나. 58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아파트 정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어갔어요. 제 집으로, 제가 진짜 주인인 그곳으로요. 제가 떠난 날 냉장고 위에 짧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편지는 잘 읽었습니다. 그녀를 지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나를 감추지는 말아줘요. 당신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 카톡이 하나 왔다고 들었습니다. 전처의 언니가 보내온 메시지였대요. 동생이 떠난 지 3년. 이제 그 집에 새 온기를 채워주세요. 그 아이 당신이 행복해지는 걸 제일 바랄 거예요. 그날 이후 남편은 냉장고를 새로 샀다고 들었습니다. 그 냉장고엔 전처의 추억도 나의 눈물도 담기지 않았겠죠. 시간은 지나고 믿음은 다시 쌓여야 한다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회복엔 진심과 시간이 필요하다.